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을 갖습니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이슈가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이 자리에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 관련 녹취를 폭로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자택에 드론 공격이 있은 지 하루 만의 공습으로 네타냐후 총리는 무거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함정이 북한 특수부대 병력을 이송하는 움직임을 우리나라가 운용하는 인공위성이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러시아는 북한 군인에게 보급품을 주려고 한글 설문지까지 준비했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남하한 찬 공기로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후 4시 반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을 갖습니다. 면담을 앞둔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전까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정태진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라인 정리와 활동 중단 등이 민심이 원하는 최소한이라 보고 차담에서 이를 직접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 활동 중단해야. 한 대표 측은 MBN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전까지 김 여사 관련 이슈가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며 김 여사 문제 해소 말고 그 어떠한 돌파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일지는 윤 대통령이 숙고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서 한 대표가 정진석 비서실장이 없는 별도 자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 대표 측은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비서일 뿐이라며 논의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독대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면담의 성과는 사실상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 대표의 요청을 모두 수용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한편 오늘 국회에선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검찰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쟁점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오늘 국감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명태균 녹취를 폭로한 강혜경 씨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강한 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탄핵하겠다며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쟁점은 역시 김 여사와 연관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두고 거짓말 논란이 커진 만큼 수사 의지에 대한 설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거짓 브리핑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상 기자분들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상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총장이 수사지휘에서 배제됐는데 심 총장을 상대로 지휘권 회복을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앞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지휘권 회복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 씨는 김 여사와 명태균 씨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자료를 공개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김 여사 수사 과정과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을 두고 검찰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 총장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는 정치부 김태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면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배석자가 있는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면담은 한 대표가 지난 추석 연휴 직후 윤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한 지 한 달여 만에 성사된 겁니다. 오늘 만남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해 이루어지는데요. 한 대표 측에서도 양측 비서실장을 포함한 2대2 면담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양쪽이 면담을 앞두고 미묘한 신경전도 펼쳐지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한동훈 대표는요, 이 내 요구는 국민의 최소 요구다라고 공은 용산에 있다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대표는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의 김 여사 라인 인적 쇄신, 여러 의혹과 관련된 규명 절차 협조 등 3가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죠. 이 한 대표의 이러한 요구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호응할지가 관건입니다. 네,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그리고 김건희 여사 라인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이 부분이 좀 예민한 것 같은데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요구를 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뾰족한 해법이 나오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당장 오늘 결론을 내기보단 한 대표의 의견을 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물론 대통령실이 다음 달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연내 인사가 단행될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통령실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만약에 이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빈손 회담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 전국은 어떻게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여권에서는 오늘 회담의 성과가 없다면요,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야당이 주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만약에 이번 면담 자체가 빈손으로 끝나버리고 그리고 또 여론이 계속 악화되면 분명히 민주당의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악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통과될까 봐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야권에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용 확답을 받아내라 이런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회동 후 언론 브리핑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한 대표가 직접 언론 브리핑을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빈손 회동이 될지 전국 돌파구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야권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야권은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장외투쟁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다음 달 2일 김건희 여사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특검법 재발의와 또 장외투쟁을 예고한 거죠.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앞서 대통령 하야,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죠. 여기에 조국혁신당은 당장 이번 주 토요일 탄핵 집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전을 펼치기도 하고 날선 발언들이 오가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힘을 좀 합쳐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야권에서는 단일 대우로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원팀으로 뭉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갈등이 계속되면 야권 결집이 약화할 수 있어 단일 대우 분위기 조성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국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헤즈볼라가 드론으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집을 공격했는데요. 이 드론 공격 하루 만에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정보사령부를 폭격하고 지휘관 3명을 제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투를 계속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돈줄을 노린 대규모 공습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폭격 영상입니다. 영상 하단에는 레바논 베이루트에 있는 헤즈볼라 정보사령부를 공격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무기 공장 등 지하 인프라도 폭격해 남부사령관 등 고위 간부 3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 드론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자택을 공격한 다음 날 보란듯 대규모 폭격에 나선 겁니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로 로켓 170발을 발사했지만 고속도로가 폐쇄되고 공터에서 불이 났을 뿐
피해는 경미했습니다. And we're continuing our battle with Iran's other terrorist proxies. We're going to win this war. So will something deter you? No.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통제하에 있는 금융기관 알카르드 알하산을 표적으로 밤에도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알카르드 알하산은 이란 자금으로 무기를 구입하고 조직원 월급을 주는 등 헤즈볼라의 돈줄로 기능했는데 이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איראן מממנת את פעילות הטרור של חיזבאללה באמצעות שימוש במוסדות אזרחיים, אגודות ועמותות כמחסה לפעילות טרור. 현재 언론은 네타냐후 총리가 안보 내각 회의도 소집했다고 밝혔는데 지난 1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란에 대한 보복 계획이 논의됐을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먼저 전화해 이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물었고 자신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최근 급변하는 중동 사태를 놓고 통화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는 그간 공개적으로 말한 내용을 되풀이했고 미국 행정부가 제기한 문제를 고려하지만 결국 국익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네타냐후 총리와 아주 좋은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가 먼저 전화해 자신의 생각을 물었고 네타냐후 총리에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We had a very good talk. It lasted for a while. I know him very well. And he'll call me on occasion. I haven't called him, no.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네타냐후 총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고 자신의 조언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남부 경합주인 조지아를 찾았습니다. 대형 흑인 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해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거론하며 흑인 유권자에게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미국 전역에서 분열을 심화하고 혐오를 확산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이들이 있다며 간접적으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What kind of country do we want to live in? A country of chaos, fear and hate, or a country of freedom, compassion and justice? 흑인 유권자들은 미국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해리스 캠프는 흑인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대 수시 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이르면 오늘 서울서부지법에 시험 무효 소송과 논술 전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시험 시간을 착각하면서 시험지가 1시간가량 일찍 배부돼 문제 일부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신청한 자사주 공개 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법원은 지난 2일 영풍 측이 최윤범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 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 바 있습니다. 정규 시즌 1위 기아 타이거즈와 플레이오프에서 LG를 꺾고 올라온 삼성 라이온즈 간 한국 시리즈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두 팀의 한국 시리즈 맞대결은 역대 4번째로 앞선 대결에선 기아의 전신인 해태가 승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요즘 아침 공기가 제법 쌀쌀하죠. 갑작스레 찾아온 추위로 설악산엔 올가을 첫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은 기온이 10도 안팎을 기록해 출근길이 쌀쌀하겠고요. 가을비 소식도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악산 중청 대피소 일대에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나뭇가지마다 하얀 눈꽃이 피었습니다. 설악산 고지대 기온이 영하 2.6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이틀 빨랐습니다. 12시간 동안 내린 눈은 1cm가량 쌓였습니다. 전국에 갑작스레 찾아온 추위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1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바람도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았습니다. 가을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전에는 제주도,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와 경상권은 30에서 80mm, 전남과 중북 지역은 20에서 60mm 등입니다. 전남권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해서 시간당 한 20에서 30mm, 그리고 제주도는 시간당 한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레 비가 그친 뒤 다시 한 차례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가을 추위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사임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왕 조용필 씨가 내일 무려 11년 만에 새로운 정규 20집 앨범을 발매합니다. 이번 앨범은 2022년 로드 투 20 프렐류드 1을 시작으로 지난해 발매된 로드 투 20 프렐류드 2를 거쳐 신곡들을 추가해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또 정규 앨범 발매와 함께 콘서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집의 타이틀곡은 그래도 돼라고 하는데요. 조용필 씨는 2013년 정규 19집 헬로 당시 선공개곡 바운스로 모든 세대를 사로잡으며 신드롬을 일으켰었죠. 56년 현역 가수로서 이번엔 어떤 음악을 선보일지 음악 팬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한 끼 급식 단가가 3,000원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소방청이 급식 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19일 소방대원들의 급식 지원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1인당 급식 단가와 현장 대원의 급식 자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급식 인건비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방대원의 식단표를 보고 활동량이 많은 소방대원이 먹기에는 너무 열악하다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고된 업무를 하는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가 이번에 꼭 개선되길 바랍니다. 어제 인천 서구의 한 공장 밀집 지역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불이 주변 건물과 그리고 야산까지 번지면서 불을 끄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거대한 연기 기둥이 쉴 새 없이 솟구칩니다. 헬기들이 쉴 새 없이 오가며 하늘에서 물을 뿌리지만 한눈에 봐도 역부족입니다. 불이 막 옮겨붙은 공장의 공장주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거만 꺼져도 이거만 꺼져도. 불은 한 기계설비 제조 공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건물엔 사람이 많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바람이 문제였습니다. 수시로 방향을 바꾸는 강한 바람 때문에 주변 건물 이곳저곳으로 불이 순식간에 옮겨붙었습니다. 30동 넘는 건물로 불이 번졌고 급기야 근처 야산까지 번졌습니다. 관할 소방서는 물론 인근 5-6개 소방서 인력이 동원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되고 5시간 만에야 소방은 겨우 1차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도로 사정이 나빠 소방차가 한동안 들어오지 못하자 자기 공장에 불이 번질까 공장주들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는데 말이 되냐고 이것이. 이거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경찰과 소방은 최초 불이 시작된 공장을 중심으로 불이 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 여수에선 갯바위 낚시를 하던 60대 여성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이런 낚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른바 명당을 찾아 밧줄까지 설치하면서 절벽을 오르내리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해경이 갯바위로 불빛을 비추며 실종자를 수색합니다. 바다에 빠진 60대 여성은 간신히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일행과 낚시를 하러 온 60대 여성이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갯바위 낚시 사고는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낚시 명수 중 한 곳으로 꼽히는 부산 태종대 일대입니다. 갯바위 곳곳에 낚시객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갖가지는 경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위 틈에 위태롭게 서서 낚시를 합니다.
갯바위 곳곳에서 이동줄이 발견됩니다. 일부 낚시객들은 위험천만 밧줄을 타고 갯바위로 내려가 낚시를 즐깁니다. 이 밧줄을 누가 언제 설치했는가도 모르고 사갔는지 그 안전성을 또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연안 구조등이 접근하기 힘든 수심도 있고 수중 암초도 있고 사고가 나더라도 구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경은 해안가와 갯바위 등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낚시객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요. 문다혜 씨가 이번엔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다혜 씨의 전 남편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 조사인데요. 검찰은 다혜 씨에게 조사 통보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다혜 씨에 대해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전주지검은 다혜 씨 측에 이달 중 출석을 통보했고 양측은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다혜 씨의 거주지와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고 다음 주 중으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지금 포렌식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상황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문다혜 씨나 서모 전 사위 사용한 흔적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서 다혜 씨는 지난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음주운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여기에 제주도 등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제주자치경찰까지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렇게 3중 수사를 받고 있는 다혜 씨에 대해 검찰의 소환 조사가 언제쯤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군대를 파병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엔 러시아가 북한 군인들에게 군복과 군화 같은 보급품을 주기 위해 만든 한글 설문지가 확인됐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복을 입은 남성들이 줄지어 들어오며 차례차례 군수품을 받아갑니다. 러시아 군복을 입은 사람에게 북한 말로 지시를 내립니다. 이처럼 파병된 북한 군인에게 보급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한글 설문지까지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이 입수한 설문지엔 한글로 모자 크기, 체복 군복 치수와 구두 문서를 작성해 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러시아어로도 같은 내용의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러시아식 군복 치수 항목에는 2, 3, 4 등의 숫자가 적혀 있고 그 옆에는 162부터 168 등 해당 치수에 맞는 신장이 안내됐습니다. 북한 군인이 자신의 신장이나 북한식 군복 치수를 공란에 표시해 제출하면 이에 맞게 러시아 군복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북한 군인이 러시아어를 읽거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글 설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한글 설문지는 북한군 파병 사실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군 파병이 실제로 확인되진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북한군 파병이 공식화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기종 기자입니다. 한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온 짧은 영상입니다. 병사들이 줄지어 군사기지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는데 우리말이 들립니다. 해당 기지가 러시아 연해주의 훈련소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출처와 촬영 시점, 장소 모두 불분명합니다. 북한군 파병의 직접 증거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미국 정부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우려를 표하면서도 북한군 참전 보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 can't confirm
those reports at this point in time is something that we will certainly continue to investigate. If that is the case, it's serious, obviously. 앞서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도 북한군 참전 보도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참전이 공식 확인될 경우 미칠 파장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전력 강화에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후방 지원에 국한돼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토군 파병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도 우리 국정원의 발표와 잇따르는 보도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11개 나라가 참여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기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감시기구에 참여한 나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는데요. 북한군 파병설에 대해선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연장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한미일 등 11개 국가가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기구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을 출범했습니다. 해당 기구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가 끝난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을 대신해 앞으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핵미사일 도발,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 등 여러 분야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이 지속.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기구의 등장에 북한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담화문을 통해 대북제재기구의 존재 명분과 목적은 철저히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상습적인 불량 행위에 엄중한 우려와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가담한 나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의 범죄 행위이며 미국이 응당 책임을 질 것이라는 등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미국 패권주의에 대한 반발이지만 좀 구체적으로는 대북 제재의 부당성 그리고 무인기 사건의 미국 책임력을 부각시키면서 하지만 북한은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파병 의혹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선에 병력을 보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긴장감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죠. 러시아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향을 비롯한 곳곳을 드론과 미사일로 타격했고 우크라이나도 드론 공습으로 반격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백길종 기자입니다. 건물이 폭삭 주저앉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불을 꺼보지만 건물은 이미 폐허가 됐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19일 밤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크리비리흐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을 당한 모습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향인 크리비리흐는 이날 공습으로 구조대원 1명을 포함해 17명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서부 르비우에도 러시아의 드론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밤사이 러시아군이 발사한 드론 49대 가운데 31대를 격추했고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모스크바와 서부 국경 지역의 쿠르스크 등 7개 지역에 밤사이 날아온 우크라이나 드론 110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공중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러시아는 병력 4,000명을 더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Войска уйдет около 4000. Мы отправляем первые 100 человек, сухопутные войска. Да, наши ребята пройдут службу во всех родах и видах. Традиционно 25 человек уйдут.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를 향해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압박하고 북한군의 참전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선의 전운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지금 미국은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 열기로 후끈한데요. 대선을 소재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일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곳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한 제과점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 최대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에서
민주당 해리스,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얼굴이 그려진 쿠키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얼굴이 그려진 쿠키를 사고 또 주변에 선물함으로써 한 표를 권유하기도 한답니다. 덕분에 이 제과점 주인은 기쁨의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루에 판매된 양만 해리스 6,200개, 트럼프가 21,000개라고 하네요. 다양한 의상을 입고 런웨이를 걷는 강아지들이 있다는데요. 주인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쌓고 있다는데 미국 뉴욕 퍼레이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견주와 강아지가 신데렐라로 분장을 한 채 거리로 나왔습니다. 햄버거 모양 옷을 입은 강아지부터 핫도그 카트에 타고 있는 강아지까지 보이는데요. 모두가 즐거워 보이는 이 축제 현장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헬로윈 강아지 축제 모습입니다. 이 축제와 퍼레이드가 시작된 지도 벌써 34년이 됐다는데요. 견주들은 반려동물과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며 즐겁게 행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거리에 퍼레이드가 펼쳐졌는데요. 이번엔 사람들이 빨갛게 상처 분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좀비 분장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좀비 분장을 한 사람들이 일제히 퍼레이드를 시작합니다. 이곳은 멕시코의 멕시코시티로 연례 좀비 축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헬로윈을 즈음해서 열리는 행사인데 본래 멕시코에서 시작된 행사는 아니었지만 무려 10,000명의 좀비들과 100만 명이 넘는 여행객들이 참여해 세계 기록을 세우는 등 멕시코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저 축제로 그치지 않고 식량 자선단체 기부 캠페인을 벌이는 등 좋은 일도 하고 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요즘 사람들과 함께 뛰는 러닝 크루가 유행할 만큼 달리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아닌 로봇과 함께 달리는 모습 상상해 보셨을까요? 중국이 사막에서도 안정적으로 달리는 보행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평가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중국 기업 로봇에라가 공개한 이족 보행 로봇 스타원입니다. 맨발로 포장도로를 달리던 로봇은 돌이 가득한 황무지나 초원도 거뜬히 뜁니다. 운동화를 신고선 사람들과 마치 러닝크루처럼 달립니다. 탑재된 인공지능이 지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면 이에 맞춰 관절이 사람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안정적 이동이란 이족 보행 로봇의 난제를 해결하면서 로봇을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기 위한 기술이 한층 성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爬行的机型上面的各种各样的机型都可以用这个聪明的大脑，像室内的场景、室外的场景、工业的场景、家庭的场景、教育的场景、养老的场景等等。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는 2035년 5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 정부는 2027년까지 휴머노이드 기술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로봇을 비롯한 신산업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잠시 꺾이고 있지만 재건축 시장은 또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강남이나 여의도 같은 핵심 지역의 재건축 단지는 오히려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재건축 단지 집값이 오르면서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내년에 재건축 조합 설립을 앞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175제곱미터가 이달 초 43억 5천만 원에 거래돼 직전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2달 전 같은 면적이 40억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3억 원 넘게 오른 겁니다. 신고가 다 갱신해버렸잖아요. 5, 6억씩 다 올라. 개발 앞두고 이제 투자로 서시는 거죠. 강남구에서도 음마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29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정비 사업의 속도전을 예고하면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 10월 2주차 서울 아파트 값은 0.11% 오르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됐지만 사업성이 좋은 재건축 단지 위주로 거래가 이뤄져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치솟던 공사비 상승세가 다소 꺾이면서 업계에선 멈춰섰던 사업장들이 속속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옵니다.
입지가 좋은 그 강남권이나 여의도 지역들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도의 금액에 매입을 해도 추후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하지만 수도권 일부와 지방의 재건축 수익성은 여전히 불확실한 탓에 재건축에서도 양극화 현상은 심화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년 연속 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OECD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0%로 지난 5년 동안 0.4%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고령층의 노동력 활용 방안 등 생산성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청약통장 금리를 올렸지만 가입자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한 달 전보다 4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서울 아파트의 낮은 당첨률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장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채소 가격은 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김장철엔 채소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지만 배추 가격은 1년 전보다 39%, 무는 46%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마토마저 가격이 50% 이상 비싸지면서 외식업계는 채소 수급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정부가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루쌀 보급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가루쌀로 만든 빵과 과자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문제는 수입 밀가루로 만든 제품보단 가격이 비싸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루쌀 제품을 최대 반값에 파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마트에 국산 가루쌀로 만든 다양한 제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라면과 국수는 물론 가루쌀 과자와 식물성 음료까지 눈에 띕니다. 음료뿐만 아니라 쌀로 만든 팥빵과 고추장, 그리고 부침가루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가루쌀 식품들로 올해로 30개 회사가 정부 지원을 받아 77종의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문제는 수입 밀가루로 만든 식품보다 가격이 높다는 겁니다. 가루쌀 제품이 늘어감에도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자 정부가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가루쌀 라면과 과자, 음료 등을 최대 반값에 판매하는데 주말에는 시식 행사도 병행합니다. 가격 부담이 줄자 소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제가 빵 많이 하거든요. 시식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쌀로 만든 거라 마음 놓고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라떼 등 국산 가루쌀로 만든 음료를 직접 맛볼 수 있는 카페도 늘고 있습니다. 진한 우유 느낌인데 쌀로 만드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거의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고 또 소화가 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깔끔하고 또 고소한. 정부는 가루쌀 재배 면적을 넓혀 공급 단가를 낮추고 가루쌀로 만든 식품도 120여 종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이름 있는 유명한 산자락엔 억새평원이 장관을 이루고 있고 추수를 앞둔 들녘도 황금빛 절정을 이뤘습니다. 익어가는 가을 정취를 강진우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태백산맥의 마지막 봉우리인 합천 황매산의 억새가 장관을 이룹니다. 스산하게 부는 가을바람에 몸을 맡긴 억새는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황매산 억새는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와 각종 드라마의 배경으로 소개되며 외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황매산이 억새평원은 우리나라 최대 평원이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확 트이고 그야말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들판에는 핑크뮬리의 명성이 자자합니다. 매년 3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는데 SNS상에는 핑크뮬리 성지로 정평이 났습니다. 추수를 앞둔 들녘도 황금빛을 더해갑니다. 허수아비가 보초를 서 있는 농길을 따라 걷기만 해도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황금빛 물길이 뽕하네. 너무 잤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가을 들판이 너무 좋아해. 찬바람이 불자 겨울 김장도 준비합니다. 싱싱하고 저렴한 새우젓을 사려는 사람들이 행사장을 메웠습니다. 자, 막 퍼드려요. 막 퍼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치가 새우젓을 넣으면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어요. 예, 그래서 새우젓을 넣습니다. 설악산에서 시작된 단풍 절정은 지리산, 속리산, 북하산 등의 순으로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이번 한국 시리즈에선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가 오늘 31년 만에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데뷔 21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는 삼성 강민호는 기아의 한국 시리즈 무패 신화에도 위축되지 않고 특유의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극적인 결승 홈런을 쏘아올린 강민호.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열린 미디어 데이에서 생각이 많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이 한국 시리즈 오는 게 꿈이었고 이 자리까지 오는데 정확히 21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강민호는 정규 시즌 최다 경기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한국 시리즈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신처럼 롯데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이자 2000경기 이상 출전한 NC 손아섭이 이제 유일하게 한국 시리즈 경험이 없는 선수가 됐습니다. 플레이오프 2차전 끝나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연락 와가지고 와, 형 드디어 냄새 맡네요 이렇게 했는데 4차전 끝나고는 아직까지 축하 문자가 아직까지 없어가지고 배 아파서 안 보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전신인 해태 시절을 포함해 한국 시리즈 11회 최다 우승팀입니다. 정규 시즌에 기복은 있더라도 그동안 한국 시리즈만 올라가면 반드시 이겼습니다. 올 시즌 87승 2무 55패로 2위 삼성을 9게임 차로 누르고 정규 시즌을 우승하면서 삼성보다 휴식과 선수단 정비 시간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삼성과 강민호는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이런 기아의 한국 시리즈 무패 신화에 도전합니다. 7전 4선승제의 한국 시리즈는 오늘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시작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지도에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5도 아래,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10도 아래로 떨어져 있고요. 서울도 현재 10.5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하실 때는 두툼한 겉옷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에 많게는 120mm 이상, 경남 남해안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5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비가 집중될 텐데요. 특히 제주도에는 시간당 최고 5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7도, 대전은 9.1도로 대부분 어제 아침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0도, 광주 23도, 부산은 2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쪽 지역은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더 강한 한기가 내려와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